그리고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실손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던 를 5세대 실손부터 급여 부분에 한해 보장하게 된 건데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메이트 하승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업계의 정말 큰 이슈죠. 바로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 저는 이미 실손보험을 가입해놔서 5세대 실손보험 저랑은 상관없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재가입 주기가 있어서 정해진 주기마다 실손보험을 해약하는 게 아니시라면 재가입 주기에 따라 최신 실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미 실손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남 얘기가 아닙니다. 꼭 알고 가셔야 해요. 오늘은 그래서 5세대 실손으로 바뀌면 어떤 부분들이 주로 바뀌게 되는지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실손보험을 대체할 만한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어떤 플랜을 가장 추천하는지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5세대 실손의 변화에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결국 핵심은 비급여 의료비 때문입니다. 그동안 3차례 제도 개선을 했는데도 여전히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가 성행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저해되고 실손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급여 의료비와 중증질환 치료비를 중심으로 보장해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을 만들겠다고 나선 건데 어떤 개혁 방안을 내놓았을까요? 먼저 급여 의료비 개혁안입니다. 이번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아서 보장이 변하지 않았어요.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의료비의 20%를 제하고 보장합니다. 외래의 경우엔 달라지는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의료비의 20%, 그리고 최소 자기부담금 1만원 혹은 2만원, 이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제하고 보장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의 예상 본인 부담률은 9에서 36%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4세대 실손 의료비의 자기부담률 20%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니까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실손에서는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를 5세대 실손부터 급여 부분에 한해 보장하게 된 건데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급여 의료비 개혁안을 보겠습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 특약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으로 구분해서 보장 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 시기 등을 차등화해서 보장을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중증 비급여 특약부터 볼게요. 보장 대상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및 외상 등 중대질환 환자이고요. 기존 4세대 실손과 동일하게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이번의 경우 의료비의 30%, 통원의 경우 30% 또는 3만원 중 더 큰 금액을 제하고 보장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설된 항목이 있는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연간 자기부담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어요. 즉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중증질환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때 자기부담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연간 500만원 이상은 안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간 50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은 실손보험에서 모두 보장해준다는 거죠. 현재 4세대 실손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 연간 자기부담금이 200만원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비급여는 적용이 안 돼서 이 부분은 5세대 실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비중증 비급여 특약은 연간 이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1천만원 한도로 줄어들고 통원 회당 20만원이 통원 하루당 20만원으로 바뀌었고 없었던 입원 1회당 한도 300만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부담률이 이번은 30%에서 50%로 늘어나고 외래 역시 50%랑 5만원 중 큰 금액을 제하도록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 5세대 실손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도수치료, 폐충격파, 증식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실손으로 보장받던 치료들이 빠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세대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5세대 실손에선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도수치료, 폐충격파, 증식치료는 4세대 실손에선 30%를 공제하고 돌려주는데 5세대 실손은 아예 보장이 제외가 돼서 이런 비급여 치료는 5세대 실손이 확실히 많이 불리해 보이고요. 관절염으로 카티스템 수술을 받았는데 비급여 비용이 800만원이 나왔다면 4세대 실손은 30%인 240만원을 공제하고 돌려줘서 560만원을 보장해주지만 5세대 실손은 50%를 공제해서 400만원을 돌려받아서 160만원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갑상선암 다미치 로봇 수술도 각각
120만원, 200만원을 4세대 실손보다 5세대 실손이 더 부족한 금액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확실히 이런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됐을 때 5세대 실손이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백내장, 비급여 주사제, 척추 수술 등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 항목들은 5세대뿐만 아니라 전세대 실손에서도 따로 관리 항목으로 분류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 기준을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5세대 실손의 변화를 알아봤는데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결합을 개혁해서 의료 체계를 정상화시키려는 목적, 그리고 보험료를 인하해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실손을 만들겠다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중증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급여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 만큼 이번 개혁이 꼭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까지 치료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최신 인공관절 수술, 하이프 시술,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들은 보통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최신 비급여 치료는 더 많아질 텐데 5세대 실손의 비급여 보장이 50%로 줄어들면 이제 정말 실손만으로는 의료비를 커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비 외에 다른 보험을 추가 대비해줘야 할 필요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실손보험의 빈틈을 메꿔줄 수 있는 진단비랑 수술비 보험은 꼭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비 외에 진단비랑 수술비 보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실손은 갱신형이어서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고 납입기간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서 해지하지 않는 한 보험료도 계속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까지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단비랑 수술비 보험은 비갱신형으로도 준비가 가능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보험료 납입을 끝내면 그 이후엔 보험료 지출 없이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서 비교적 노후까지 길게 유지하기 수월한 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달 기준 보험메이트가 선정한 실손보험의 빈틈을 메꿔줄 수 있는 남녀 추천 플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성 추천 플랜입니다. 25세 남성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요. 보험사는 C사로 단독 설계했습니다. 주요 보험사를 비교해봤을 때 C사가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기도 하고 수술비가 타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요실금, 제왕절개 등을 보장해줘서 보험료 대비 보장이 가장 합리적인 편이라 C사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구성원 특약을 볼게요. 암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구성해서 암에 대해 넉넉하게 준비했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 구성해서 뇌혈관과 심혈관도 부족하지 않게 대비했습니다. 다음은 수술비 특약들로 동일 질병으로 수술하더라도 매해 지급해주는 질병 수술비 40만원 최대로 구성했고요. 1에서부터 5종 수술비, N대 수술비까지 구성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서로 보완해주고 장점은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특약들도 충분히 구성했고요.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도 구성했는데 가족 중 한 명이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 특약은 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구성했을 때 보험료는 비갱신형 20년 나 90세 만기 25세 남성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76,488원이 나옵니다. 이 표는 동일하게 설계했을 때 남성분들 연령대별 보험료를 정리한 건데요. 20세부터 39세까지 약 67,000원에서 11만원 정도 선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성분들 추천 플랜을 볼게요. 여성분들은 D사랑 C사를 조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암진단비, 유사암 진단비는 가장 저렴하고 가입 조건도 비교적 수월한 D사로 구성을 했고 나머지 특약들은 남성분들과 동일하게 수술비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장점이 많은 C사로 구성했어요. 남성분들은 C사 한 개로만 설계를 했는데 여성분들은 2개 보험사를 조합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기준으로 남성분들은 2개로 섞는 것보다 한 개로 구성하는 게 조건이 더 좋은데 여성분들은 2개의 보험사로 조합해서 설계를 해야 더 좋은 조건으로 준비가 가능해서 이렇게 조합해 구성했습니다. 특약은 남성분들과 동일하고요. 보험료는 비갱신형 20년 납 90세 만기 25세 여성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67,703원이 나옵니다. 이 표는 동일하게 설계했을 때 여성분들 연령대별 보험료를 정리한 건데요. 20세부터 39세까지 약 6만원에서 92,000원 정도 선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보장 내용 어떠신가요? 살면서 받을 법한 다양한 수술을 충분히 보장해줘서 실손보험의 빈틈을 충분히 메꿀 수 있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올해 연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실손 개편은 좋아진 점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변화된 내용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구성하기 적합한 플랜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실손 변화에 발맞춰 오늘 영상이 실손의 빈틈을 채우는데 분명한 해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 보험메이트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공식 카페 상담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보험메이트 채널에는 다양한 보험 솔루션들이 꾸준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모든 분들이 보험을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날까지 늘 정직하고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